모바일 로봇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컨텐츠를 보면요, 로스를 지원하는 로봇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스의 공식 모바일 로봇 플랫폼이라 볼 수 있는 터틀봇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터틀봇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원격 제어, 토픽 등등을 한번 훑어보면서요, 모바일 로봇을 만들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현재 터틀봇3는 로스의 공식 모바일 로봇 플랫폼으로서 레퍼런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로스를 이용해서 뭔가 모바일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구성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구성을 갖추면 되겠구나 라고 레퍼런스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목적으로 터틀봇을 만든 이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 다루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RBG를 이용한 터틀봇3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가집을 이용한 터틀봇3 시뮬레이션 쪽이 있어요. 이쪽 부분은 슬랭과 내비게이션 하는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 지금 이런 게 되는구나 정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틀봇 아이콘, 여러분들 이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 터틀심. 그렇지. 터틀심에서 봤어요. 그죠? 터틀심에서 이런 애들을 한번 다 봤을 겁니다. 왜냐면 그 터틀심 딱 동작할 때 파란색 화면창 가운데에 딱 터틀이 찍히잖아요. 근데 그게 랜덤이에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지금까지 잘 눈치 못 챘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조금씩 바뀝니다. 랜덤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틀려요. 매번 실행할 때마다. 그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은 뭐냐면 이 로스의 배포판에 해당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B터틀, 그 다음에 C터틀. C터틀은 그 C가 아니고 C예요. C, 바다 C, 바다 거북이. 바다 거북이라서 C터틀. 그 다음에 요거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요. 다이아몬드라고 한 이유는 거북이의 등껍질이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라고 적고요. 일렉트로닉 쪽이 있고, 프레트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고, 하이드로 있고, 인디고 있고, 제이드 있고, 그 다음에 키네틱 있고, 그 다음에 루나.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요. 이 아이콘들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왜 얘네들 터틀로 썼을까? 그 다음에 여기 로스의 공식 로고를 보면요, 영문 써있는 ROS 말고 왼쪽에 9개의 동그라미가 있죠. 얘도 보면은 거북이의 등껍질을 상징합니다. 거북이의 등껍질.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거북이의 등껍질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터틀 포스터를 볼까요? 지금 로스콘이라고 해서 로스 컨퍼런스가 2012년도 미국, 그 다음에 독일에서 했던 거 2014년도, 그 다음에 로스콘은 아니지만 로스콩이라고 해가지고 홍콩에서 한번 했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로스콘 2014년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다시 2015년도에 로스콘을 또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로스콘이라고 하면 미국, 독일 이렇게 해서 4번 했었어요. 개최국으로 한다면 딱 2나라뿐이 없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서울에서 로스콘을 2016년도에 여기 여의도에서 진행했었습니다. 한 450명 정도 참여했었고요. 로스를 개발하고 있는 메인 개발자뿐만 아니라 활용하고 있는 멤버들, 그 다음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참가자가 참여했던 그런 성대한 그런 로스콘이 우리 서울에서 진행됐었죠. 혹시 이때 오신 분 있나요? 혹시 얘기는 들어봤다? 했다는 거? 네. 그래서 한 2-3분 소식은 들은 것 같네요. 주로 제가 페이스북에 막 올리죠. 어쨌든 되게 영광스러웠어요. 왜 영광스럽냐? 무려 3번째 개최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독일 했으니까 서울에서는 개최로 따지면 3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또 퍼스트예요. 아시아 쪽에서는 로스콘을 한 건 또 퍼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영광적이었어요. 되게. 드디어 이 로스라는 운동장에서 이 한국이 거대한 발자국 하나 남겼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뜻깊은 이벤트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있었던 로스콘 2017은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얘네 4번째예요. 저희가 3번째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영광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뜻깊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터틀 포스터, 이 로스콘의 포스터를 보면 다 터틀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재밌게도. 터틀이 다 심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 거 쪽 보면은 여기 어디게요? 보신각! 정답. 이거 보신각이에요. 예, 보신각. 그 정경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 터틀이 있고, 그 다음에 터틀봇이 또 여기 또 이미지로 돼서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얘네 상징적인 어떤 포스터에도 다 터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계속 배포판 나오는데 이름도 박스 터틀, 씨 터틀, 다이몬드백, 일렉트리에미, 그 다음에 프리에이티브 터틀, 그루미 갈라파고스, 하이드로 메두사, 인디고 이글루, 제이드 터틀, 키네틱 카메, 루나 롱거헤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보면은 전부 다 터틀이 심볼이 됐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요 릴리즈 날짜를 한번 더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이때부터는 5월 23일, 5월 23일, 5월 23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무엇인가 하니 월드 터틀데이예요. 아 진짜? 아 터틀데이니까? 진짜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 그죠? 예. 아무리 일본에서 덕이 있지만 러덕 같은 것도 있지만 양덕이 최고죠. 예. 이 터틀로 모든 게 다 꽁꽁꽁꽁꽁 묻혀져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예. 이 릴리즈 날짜도 저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개발자들 얼마나 스케줄에 바쁘겠어. 치여 살겠어. 하지만 저 날짜는 이제 무조건 지켜요. 그래서 내년도에 나오는 릴리즈 날짜도 무조건 저 날짜예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 무조건 이때 무조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5월 23일 날. 그래서 언제 나온지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5월 23일입니다. 변함이 없을 거예요. 죽어도 그때 낼 거예요. 양덕이잖아? 예. 그리고 또 이름 중에 하나 보면은 여기 키네틱 카메. 키네틱 카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네틱 카메 있잖아요. 그 키네틱 이런 데 뭐 활동적인 뭐 그런 뜻인데 뒤에 카메가 뭔 뜻이냐면 일본어로 거북이에요. 일본어로 카메가 거북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 일본 그 로스 유저들이 이번 거는 카메로 좀 하자라고 했는데 뒤로 이렇게 살짝 밀렸어요. 원래 카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뒤로 카메가 와가지고 키네틱 카메 이런 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건 거북선을 내놓을까. 로스 거북선 버전 뭐 이런 거. 안 됐지만. 어쨌든, 예. 약간 터틀 쪽으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쪽 보면은 그 디저트 이름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로봇이, 원래 안드로이드가 로봇이잖아요. 그죠? 로봇이 이제 아이콘, 뭐 상징적인 그런 캐릭터로 되어 있고, 그 안드로이드 그 캐릭터가 항상 디저트를 들고 나오죠. 이제 거북이도요, 이 터틀도요,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거북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를 계속 내놓으려고 이름, 네이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년 다들 이렇게 투표를 해요. 어떤 이름을 내자, 어떤 이름을 내자, 어떤 이름을 내자. 예를 들어서 그 하이드로 같은 경우도 그 하이드로라는 거북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목이 뭐 세네 개는 아니고요. 약간 그런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제이드 터틀 같은 경우도 뭐예요? 제이드가 옥이죠? 옥거북. 원래 옥거북이 있잖아요. 예, 보석으로서. 예, 그래서 제이드 터틀이라고 나온 것도 있고요. 되게 양덕이죠? 예, 장난 아니에요. 그럼 왜 터틀일까? 라고 보면요. 터틀은 1967년. 와, 언제야? 1967년 개발된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로고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되게 옛날이죠. 그죠? 이 로고를 이용해 실제 로봇을 구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터틀 로봇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사진 보면 저게 터틀이에요. 이름 자체가. 여기 뚜껑을 이렇게 씌워놔서 약간 거북처럼 보여서 이렇게 슬근슬근 아마 제가 보기엔 속도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막 쓱 갔겠지. 어쨌든 그런 터틀 로봇에서 이제 유래됐어요. 그래서 로고의 터틀에서 비롯된 터틀봇은 로고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더 쉽게 사용자들한테 가르치자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터틀봇, 로스에서 말하는 그 터틀봇 같은 경우도 터틀을 통해서 로스에서 처음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스를 처음 다루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오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고안되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 나오자고 나서 로스가 처음 제작된 이후에 한 10여 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로봇
오픈 소스 기반의 로봇공학 플랫폼으로서 개발자라든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터틀이 어떤 로스의 심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유래를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왜 터틀 쓰고 있는지 알았죠? 네. 이런 유래가 있어요. 그거 어디에도 잘 안 써 있어요. 진짜 많은, 그리고 옛날 자료까지 다 뒤져봐야지만 이런 게 나와요. 네. 어쨌든 왜 터틀인지 설명했었고요. 말씀드리려고 하려는 건 요거예요. 터틀봇. 네. 터틀이라는 유래가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로스의 공식 로봇 플랫폼으로서 이제 터틀봇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는요, 터틀봇 1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나왔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로봇사의 룸바, 그렇죠. 룸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그 로스의 그 메인테너스 쪽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툴리랑 그 다음에 누구죠? 그 현재 패치 로보틱스의 CEO로 있는 이런 성함을 까먹었다. 성함 뭐였지? 성함 뭐지? 궁금해서요. 지금 까먹었어. 패치 로보틱스 멜로니. 멜로니인데 멜로니. 멜로니네. 맞네. 네, 터틀봇 1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그 아이로봇사의 룸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의 메인터너스가 가장 유명한 툴리.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패치 로보틱스의 CEO로 있는 멜로니가 두 명이 이제 로스를 좀 더 일반 개발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로봇이에요. 그게 터틀봇 1. 그래서 맨 아래 베이스로 그 룸바의 크리에이티라는 베이스 로봇이 이제 사용되고 그 위에 노트북이 그냥 얹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키넥트가 얹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슬램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터틀봇 2가 나왔어요. 터틀봇 1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슬램 내비게이션용으로 만들거나 혹은 위에 뭔가 장착하거나 그런 용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틀봇 2에서는 유진 로봇에서 만든 코브기 KOBUKI 이름 자체가 코브기예요. 그래서 코브기를 기반으로 해서 터틀봇 2를 만들게 됐고요. 2012년도에 런칭해서 쭉 현재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상당히 많은 멤버들이 요 개발에 이제 투여돼서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게 제품 종료된 게 아니고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터틀봇 3가 나와요. 터틀봇 3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터틀봇 1, 2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스펙이나 일종은 만족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변형,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바퀴 형태가 아니고 뭐 네 바퀴로 쓰고 싶다, 혹은 더 큰 로봇을 만들고 싶다, 혹은 더 작은 로봇을 만들고 싶다, 혹은 그 위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막 받고 싶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싱글보드 컴퓨터를 쓰고 싶다. 혹은 키넥트가 아니고 뭐 라이다를 쓰고 싶다. 혹은 다른 3차원 RGBD 센서를 쓰고 싶다. 아니면은 뭐 3차원 레이저 디스턴스 센서 같은 걸 사용하고 싶다. 뭐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뭔가 바꿔보고 싶은 그런 요구들. 그 다음에 더 작게, 더 싸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요구들. 그 다음에 좀 더 오픈소스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터틀봇 2에 그리고 1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모바일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펌웨어로 구성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터틀봇 3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선해서 나오자고 해서 로보티즈랑 그 다음에 오픈 로보틱스에서 협동을 해서 협업해서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틀봇 3는 현재 버거랑 와플이라는 형태로 해서 판매되고 있고 공개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요런 터틀봇 시리즈는 전 세계 수많은 연구소, 학교, 다이에서 이제 사용 중에 있고요. 슬램,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상태고, 가지보라든지 RBG를 서포터하고 있어서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서 뭔가 로봇을 돌려보는 것까지도 다 구축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터틀봇 시리즈라고 볼 수 있고요. 동영상을 같이 하나 볼게요. 이거 아닌데?
터틀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버거, 와플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뭔가 완성형 로봇이기보다는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뭔가 플레이트를 조합하는 형태로 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와플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버거 사이즈에서 한 4배 정도 크기로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 기본 펑션은 슬램,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같은 걸로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이 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 슬램 쪽인데요. 임의의 지역에 장소로 로봇을 이제 두고 슬램을 이제 실행시키면은 거기에 맵을 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 지도 안에서 내비게이션도 수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오토머스 드라이빙 같은 계열로도 사용할 수 있고, 와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매니플레이터를 얹어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로봇을 동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로봇이 없어도 가지버라는 시뮬레이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RBG를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로봇의 상태라든지 모델링,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점검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기존 그 목표대로 다양한 형태로 다 변형시켜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기본 버거나 와플 형태뿐만 아니라 뭐 바이크 형태, 뭐 탱크 형태, 뭐 그 다음에 3륜 형태, 혹은 이제 옴니 휠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보틱즈랑 오픈 로보틱스에서 주로 협력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하드웨어 사항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그 센서 시간에 다뤄봤던 360도 라이다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케일블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거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가, 그 다음에 와플 같은 경우에는 인텔 줄보드, 좀 더 거의 노트북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싱글보드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거 같은 경우에나 그 다음에 와플도 마찬가지인데, 오픈CR, 우리 그 인베디드 관련해서 설명했었던 오픈CR 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쉴 구동에 있어서는 다이내믹스L이 쉴 모드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와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거라고 본다면 싱글보드 컴퓨터가 인텔 듀얼보드, 거의 노트북 정도의 성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의 리얼센스 R200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D 라이다뿐만 아니라 3차원 뎁스 정도까지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이제 다 오픈형이라서요. 이 온셰프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그 플랫폼으로 변형할 수 있는 그 예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로봇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와플 형태에다가 바퀴도 변형시키고 그 위에 탑처럼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까지도 변형해서 만들 수 있게 해놨죠. 관련된 그 하드웨어도 전부 다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그냥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프린트할 수 있게 해놨고요. 원하는 경우에는 뭐 변형을 하던 사이즈를 크게 하던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 버거, 와플, 오픈 매니플레이터, 세그웨이, 컨베이어, 몬스터, 탱크, 옴니, 메카노, 휠, 바이크, 로드 트레인, 그 다음에 실제 리얼 털트처럼 뭔가 진짜 거북이 모양까지도 관절형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 사이트에 전부 다 공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3장, 4장, 7장, 13장 이렇게 뭐 장수를 정해놨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는 그 책 있죠? 그 책의 장수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소스 코드는 여기서 이제 다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다 공개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를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도 아파치 2.0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수정해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한 경우는요, 나중에 이 터틀보3 로보틱닷컴에 들어오셔서 위키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돼요.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기본 설치 파일, 디펜던스 되는 게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슬램 내비게이션 쪽이나 이제 텔레오피 쪽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거 기본 설치 패키지 쪽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는 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이번 시간에 다운로드 해주세요. 우리가 이 모바일 로봇 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따가 슬램 쪽이나 내비게이션 쪽에서는 꼭 쓸 거기 때문에, 특히나 시뮬레이션 쪽은 꼭 쓸 거예요. 가지볼 돌려서 실제 돌려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 쪽인데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돼야 돼요. 슬램이나 내비게이션 쪽은 엄밀히 말해서 리모트 컨트롤, 그 리모트 PC 쪽에서 다 합니다. 거기서 다 뭔가 연산이 좀 많이 필요한 거는 PC 쪽에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뭔가 모터를 돌리거나 센서 값을 받거나
그 다음에 뭔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쪽은 이 로봇 자체에서 수행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와이파이를 이용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제 그 뭔가 이미지 전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와이파이 내에 로스 마스터 URI랑 그 다음에 로스 호스트 네임을 어느 정도 맞춰줬잖아요.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로봇이랑 그 다음에 리모트 PC는 각각의 설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격 제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설명해놨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뭐 RBG나 혹은 이제 시뮬레이션 쪽에서 할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제어하는 방식은 이렇게 됐다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위에서 언급한 요대로 설치를 일단 해주세요. 여기. 요거 이제 KK 워크스페이스에 소스 폴더 이동하시고, 뒷클론을 하셔서 터틀버스3, 그 다음에 터틀3 메시지, 그 다음에 터틀버스3 시뮬레이션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좀 시간 걸리죠? 네. 설치 진행해 주세요. 설치하는 도중에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원격제는 여기 설명되어 있고, 시각화도 여기 설명한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실제 로봇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모델링 보는 거는 이따가 RBG 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토픽도 원래는 RQT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LDS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텔레오피를 통해서 커맨드 벨러시티, 그러니까 병시 속도나 회전수 넘겨주게 되면은 터틀버스3 코어, 아까 우리가 오픈CR 부분에서 다루었던 로스 시리얼 파이썬 그쪽이에요. 그래서 터틀버스3 코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인트 스테이트, 오도메트리 정보, 그 다음에 IMU, 뭐 TF 같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죠.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TF 트리라고 해서 각각의 조인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설명했던 RQT RQT의 하나의 플러그인이고요. 아직도 다운로드 하고 계시죠?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다운로드 받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깃허브 서버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여기 와이파이가 안 좋은 거라 볼 수 있죠. 깨 걸리네. 못 넣으면 패키지가 60 패키지지. 60메가. 이게 아마 모델링 파일들이랑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몇 번 갱신을 했더니 거기 히스토리가 다 남아서 나중에 이런 거 없애줘야 되겠네요.
꽤 걸리네. 지금 몇 퍼센트 정도 하셨어요? 아, 네. 잠시 10분 쉬었다 할게요. 네.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터틀보3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이제 다, 각 책에, 각 장에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개발 환경인데요. 여기 공식 터틀보3 위키 사이트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패키지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하시고, 이게 다 의존성 패키지거든요. 의존성 패키지 설치하시고, 터틀보스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터틀보3 패키지, 터틀보3 메시지 패키지, 터틀보3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설치하셔서, 이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카피하셔도 되는데, 지금 카피해보니까, 여기서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터미널처럼 옮기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turtle3robotics.com에 들어가셔서, 여기, PC 소프트웨어 셋업의 세 번째 인스톨 디펜던트 패키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카피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설치해놨기 때문에 전부 다 설치됐다고 뜨네요. 다 설치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캐킷메이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트워크 설명. 이거는 뭐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랑 동일해요. 리모트 PC와 그 다음에 실제 로봇의 네트워크 환경을 같은 와이파이, 그 다음에 로스 마스터 URI랑 로스 호스트 네임을 맞춰주는 걸 말하고요. 저번에 했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실제 로봇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 이제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원격으로 해서 실제 로봇을 구동해 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RBG 실행해서 현재 로봇의 각 조인트들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모델링 된 그 로봇 모델 자체를 시각화해서 보는 거를 이런 명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행되는 각 노드들의 연관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발행되고 있는 TF들의 상관 관계도도 요 RQT의 일부인 RQT 그래프와 RQT TF 트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로봇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 안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 RBG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로스의 3차원 시각화 도구인 RBG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3차원 로봇 시뮬레이터 가지볼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서는 RBG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실제 로봇은 없어도 페이크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실제 로봇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번 시각화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해보도록 하고, 물론 여기는 이제 가지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슬램과 내비게이션 강의가 끝난 후에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터로 구동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이런 방법을 하면 됩니다 정도의 가이드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이제 다 설치하셨으면 요 명령대로 수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익스퍼트 터틀버3 모델 한 다음에 버거라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터틀버3 소프트웨어는 버거랑 와플 양쪽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대상으로 할지를 맨 처음에 선정한 후에 실행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가 매번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EEB, 그러니까 배시 RC에 보시면은 이제 버거로 할지 혹은 와플로 할지 설정을 해 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냥 각 터미널에서 익스포트 명령을 통해서 그때그때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로스 런치로 터틀보3 페이크 패키지 안에 터틀보3 페이크.런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RBG까지 다 실행이 될 거고요. 가운데 요 로봇 모양까지도 모델링 된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보여요? 요거까지 잘 돼야 돼요. 무리 없이. 요거 된 후에 몇 가지 더 추가로 해볼게요. 뭐냐면 이 실제 로봇처럼 현재 구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텔레오피키 런치를 이용해서 키보드의 명령 값을, 그러니까 키보드로 전달하는 뭐라 해야 되나, 병진속도, 회전속도 값을 이용해서 로봇을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터미널 창 하나 더 열어주시고요.
텔레오필끼리 수행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전진 방향은 W, 후진 방향은 X, 그 다음에 회전 정방향 왼쪽으로 도는 거는 A, 그 다음에 반대쪽은 D, 그 다음에 스톱은 S 혹은 이제 스페이스 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실 거예요. 현재 저 빨간색 화살표는요, 오도메트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이 현재 오도메트리 지점이고요. 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로봇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도메트리 방향. 그래서 X, Y와 세타 값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뭐 속도를 더 내셔도 되고요. 이렇게 슝 한 번씩 해보세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좀 크게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얘는 XY 오빗 형태로 이제 본 거고요. 만약에 탑뷰로 보고 싶으면은 이 RBG 상에서 타입을 뭐라 하면 좋을까? 탑다운 오빗 어쏘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Y 평면상에 있는 로봇과 오도메트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저는 XY 오빗 형태로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이번에 오도메트 정보를 끄고요. 로봇 모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확인하고 싶으냐면 RB상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이제 보는 장면인데 여기다 추가로 TF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아마 왼쪽에 표시는 이미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혹은 애드 하신 다음에 요 TF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지금 있는 거니까 여기서 클릭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로봇 모델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로봇의 맨 밑이 베이스 풋프린트라고 하고요. 뭐 그건 로봇마다 지정이 나름이에요. 베이스 풋프린트라고 하고 그 위에 하드웨어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베이스 링크. 그다음 베이스 링크를 기점으로 여기에 베이스 링크군요. 베이스 링크를 기점으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그 다음에 IM 센서,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 이렇게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다 링크 구조로 상대 좌표 형태로. 한번 이 상태로 움직여 볼게요. 이 상태로 움직여 볼게요. 지금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그죠? 회전하고 있죠? 현재 이게 TF로 눈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TF를 시각화한 겁니다. 이제 여기랑 여기가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예요. 모델을 키워보면 더 확실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재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 그러니까 이제 회전하게 되면서 이동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다 하드웨어로 연결되어 있는 뭐 IM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라이더 센서 이 전체 로봇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름 자체가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여기 쇼 네임 같은 거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름 같은 것도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배경화면이 좀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은 요거를 뭐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이제 뭐 캐스터라든지 휠이라든지 그다음에 베이스 스캔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각 좌표가 다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좀 흐릿하게 좀 보고 싶다, 글자를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알파를 1이 아니고 뭐 0.5로 하면 좀 흐리게 보입니다.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보이죠? 로봇 자체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가상의 로봇을 RBD 통해서 한번 시각해 본다. 엄밀히 따지면 이건 뭐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 했다고 보기에는 좀 뭐예요. 왜냐면 실제 뭔가 물리에너지 기반으로 한 가지보처럼 그런 공간에서 동작해 본 게 아니고 이미의 어떤 페이크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가상의 로봇을 한번 돌려본 정도,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동하는 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뭐 벽에 부딪혀 보거나 혹은 맵을 그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센서가 구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오도메트리와 TF를 RBG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해보셨어요?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로봇을 로스에 적용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들기 전에 모델링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한 걸 기반으로 가상의 그런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속도와 정해진 병시 속도와 정해진 회전 속도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구동하는 가상의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RBG 통해서 체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작업을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로봇 만드신 분들은 이렇게 RBG를 이용해서 자기가 만든 모델, 그 다음에 각종 TF 연결, 오도메트리 제대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보는 용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저 로봇 모델은 생성을 어떻게 다 하나씩 그려주는? 이거는 이제 이따가 그 매니플레이터 할 때 제가 이제 URDF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때 설명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URDF의 각 링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서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원통형 혹은 뭐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모양이 아니고 뭔가 모델링 된 모양이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문 툴, 예를 들어서 뭐 솔리드웍스라든지 뭐 CAD 파일 형태로 이제 받아서 그거를 URDF에다가 입력을 해놔요. 요 링크는 요 파츠에 해당된다. 그런 걸 입력해 놓으면은 이렇게 RB상에서 혹은 가지보상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매니플레이터 시간에 제가 매니플레이터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거든요. 그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이제 시뮬레이션 쪽인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해보진 않고 이따가 슬랩 내비게이션을 한번 훑고 나서 이 가지보 쪽을 할 거예요. 그래도 뭘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한번 비디오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지보상에 로봇을 올려요. 근데 아까 RBG 살린에서 올린 거랑 전혀 틀린 게 뭐냐면 물리엔진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면 위에 올라가서 어떤 마찰력도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물들이 있어서 각종 센서를 이용해서 뭐 벽이라든지 혹은 어떤 물체의 뭐 영상 데이터 혹은 뎁스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가상으로 슬램도 해보고요. 그래서 슬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맵상 위에서 내비게이션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작업들을 전부 다 가지보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지보에 올려놓고 지금 얘는 RBG잖아요. 가지보상에서 가상으로 취득한 정보를 RBG로 시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로봇이 없어도 슬램 내비게이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해요. 실제 로봇과 하는 거랑.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이제 모바일 로봇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서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상 로봇을 실행하는 방법 가지보상에서 여기다 적어놨고 그 다음에 RBG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거 보면은 그 가지보상에서 로봇을 구동시키고 나서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실제 그 가지보상에서 찍힌 카메라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가상으로 취득한 그 거리 정보를 RBG상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로봇 할 때 RBG 쓰는 방법과 가상으로 가지보에 띄워놓고 RBG에서 보는 방법이 동일해요. 왜? 같은 메시지,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같이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 슬램 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도 만드는 방법을 여기다 다 서술해 놨어요. 가지보를 실행시키고 슬램을 실행시키고 RPG 실행시켜서 실제 로봇을 원격 조정하고서 지도 출력까지 하는 걸 1년으로 다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 관련한 소프트웨어도 전부 다 공개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볼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마찬가지로 이걸 직접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가지보상에 있는 어떤 일정 맵을 실제 만들어 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램이 끝났으면 내비게이션도 해봐야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하는 순서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하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